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과에서 김모현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백내장을 안약으로 없앤다, 수술 없이 백내장이 낫는다, 이런 기사 한 번쯤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한 제약회사가 만든 백내장 안약이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 페이스 3를 앞두고 파일럿 테스트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백내장도 수술 없이 안약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자, 오늘은 백내장이 왜 생기는지부터 제가 안과 전문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내장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백내장은 우리 눈 안에 있는 투명한 렌즈, 즉 진짜 수정체, 크리스털이죠.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원래 이 수정체는 투명한 단백질이 이제 주 구성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단백질들이 변성이 되고 뭉치면서 이게 이제 배열도 달라지고 클럼핑 된다고 하는데, 뭔가 이제 엉겨지면서 빛을 잘 투과하지 못하고 혼탁해지는 게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래서 백내장은 기본적으로 노인성 질환, 노화에 따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당뇨가 있다든지, 또 장기간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했다든지, 자외선에 노출된다든지, 또 흡연, 또 외상 맞는다든지, 이러면 백내장을 이제 앞당기는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는, 스마트폰이든 뭐든 예전에 비해서 IT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의 휴식 시간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노화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통계적으로 보면 한 55세에서 65세 사이에 백내장이 대부분 있고, 또 수술도 받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또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가 승인한 백내장 치료 방법은 딱 하나,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내장 치료제 또는 백내장 예방약, 이렇게 알려진 안약이 있긴 있었죠. 또 아직 많이 처방되고 있고, 가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약들을 오래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FDA에서 승인은 해주지 않았고, 왜냐하면 눈 안에 어떤 이 약이 들어가서 수정체 근처에서 포타슘의 어떤 이온 성분 농도를 조금 바꿔주면 약간 억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연구가 조금 있어서 일본계로 이제 시작이 돼서 약간 쓰였던 것인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떤 플라시보, 그러니까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누구는 맹물을 쓰고 또 어떤 환자는 이 약을 써서 한 5년, 10년간 쭉 지내고 봤더니 누구는 백내장이 더 진행했고 누구는 진행을 하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식의 비교라는 거는 아무리 희망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누구는 병이 더 진행했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정밀한 잘 설계된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쓰고는 있지만 FDA 승인은 안 난 거고, 정확하게 뭐라고 멘트가 달려 있냐면, 이 약의 효과는 정기적으로 환자가 안과에 방문하도록 하는 효과에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다가 약을 타러 오세요 하면서 보다가 이젠 수술을 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약은 쓸 만큼 썼는데 왜 나한테 이제 와서 수술 받으라 그러냐, 속상한 거고, 또 그런 경우에 심지어 다른 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또 환자랑 관계도 나빠지고, 또 저희처럼 수술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아니 왜 이렇게 심해져서 오셨어요 하면서 또 속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치료법은 수술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초음파로 이렇게 쪼개서 유화시켜서 제거를 하고 빨아들이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넣는 방식입니다. 사실 1945년도부터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80년 동안 안과에서 해왔고,
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로 이루어진 이게 하나의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은 인공수정체를 안 넣고 이제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까지 넣는 이 수술은 이미 전 세계에서 매년 수천만 건이 이루어지는 인체 시술 중에 가장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방식은 이 수정체 앞쪽에 있는 얇은 막, 이 얇은 막을 동그랗게 이제 열어가지고 뭔가 수술하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Continuous Circular Capsular Access라고 해서 동그랗게 여는 캡슐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체 앞쪽 캡슐과 수정체 사이를 부드럽게 분리하는 이거 이제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이드로 딜리니에이션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 과정들을 전부 이제 의사 손으로 현미경을 보면서 손으로 하는 거죠. 물론 다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 자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고식적인 방법이었고 저도 거의 뭐 20년 이상 그 수술을 손으로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실 많은 안과 의사들은 그쪽이 더 편하죠. 근데 이 수술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방식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레이저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입니다. 자 그럼 레이저 백내장 수술 이건 뭐 왜 더 정밀하고 안전한가 이게 좀 설명드리자면 모든 과정 전체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CCC라고 하는 캡슐을 동그랗게 여는 부분과 또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수술을 할 때 백내장을 잘게 쪼개는 과정에서 일단 크게 이렇게 한 4개 정도 또는 심한 경우는 8개 정도의 조각으로 잘라내는 이 과정을 레이저 장비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계획된 대로 정밀하게 레이저로 이 과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매뉴얼 방식과 레이저로 하는 캡슐 절개 방식을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보면은 레이저로 만든 이 캡슐 절개 CCC를 하는 게 손으로 만든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원형에 가깝고 크기와 위치가 중앙에 잘 맞고 정확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더 안정적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하고 틀려서 요즘은 이제 백내장 수술 후에 인공수정체를 예전처럼 하나만 볼 수 있는 단초점이 아니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많이 넣는데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렌즈가 눈의 정말 중앙, 그 동공 중심에 정확히 위치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 중심이 틀어지게 되면 빛번짐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손실, 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센터를 잘 맞춰서 넣기 위해서는 이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의 CCC도 정확하게 센터에 맞아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수정체 주변에 불필요하게 힘이 가해져서 나중에 이 통째로 캡슐이 움직이거나 수정체낭이 이동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레이저로 캡슐 절개를 정밀하게 만드는 게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하는 경우에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술 중에 만약에 훈황 그러니까 수정체 뒤쪽 막이 찢어지는 훈황 파열이라는 어떤 뭐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생겨도 저희가 어떻게든 뭐 시력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드리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수정체를 원래의 이 수정체 낭 안에 넣을 수가 없고 그보다 앞쪽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선모체 고랑 또는 줄쿠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위쪽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CCC가 아주 동그랗게 안전한 사이즈로 잘 되어 있어야 그걸 보면서 그 위에 안전하게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 있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는 분명히 레이저 백내장을 해준 게 좀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뭔가 큰 사고가 없게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발 백내장이라고 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뭐 수술을 하고 또 인공수정체 잘 넣고 나도 시간 지나면서 인공수정체 뒤쪽에 이 수정체 훈황 쪽이 다시 뿌옇게 되는 현상 이게 이제 아주 흔한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앞쪽 전낭 쪽에 남아있던 렌즈 상피세포들이 뒤쪽으로 이동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어떤 그 수정체 피질 부분들이 더 웃자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경우에도 레이저 백내장으로 수술을 했을 때가 좀 덜 생긴다라고 이제 하는 연구도 있거든요. 요건 이제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장점도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대학병원의 주임 교수님들하고 뭐 얘기해 보면 젊은 선생님들일수록 이 레이저 백내장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교수님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은 레이저도 쓸 줄 알고 뭐 손으로도 다 할 줄 알고, 왜냐면 또 레이저는 어떤 경우는 또 안 돌아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 환자의 눈의 어떤 특성상 좀 손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지만 경험이 적은 젊은 선생님들일수록 레이저 백내장을 굉장히 선호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실제로 손재주가 아직 그렇게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뭐 장비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장비 사고 하면 사람의 능력치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레이저 백내장이 분명히 손으로 하는 매뉴얼 백내장, 일반적인 방법보다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레이저 백내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라식이나 뭐 스마일 수술할 때 쓰는 레이저나 또 피부과에서 쓰는 레이저나 이런 거랑은 비슷하지 않은 굉장히 많이 좀 다른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레이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